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70대 여성 정분자. 그녀는 50년 전 한 남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그녀가 운영하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시작입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복수가. 하지만 이 여자의 복수는 보통의 복수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 낡은 간판에 정분자 세탁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철커덕, 철커덕. 70대 여성 정분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50년을 이 일만 해왔으니까요. 아직 어두운 하늘.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분자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까지는 1975년 서울. 그때 정분자는 25살이었습니다. 청진동 한복집에서 일하는 재봉사였죠. 손재주 하나는 서울에서 알아주던 처녀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태수? 한복집에 양복감을 들고 온 남자였어요. 훤칠한 키에 말도 번지르르하고 웃는 얼굴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분자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일만 하면 안 돼요. 나하고 사업을 합시다. 내가 돈을 대고 당신은 솜씨를 내면 우리 둘이서 서울 제일가는 한복집을 차려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을, 그 눈빛을, 그 사람을. 바보같이 3개월 뒤 정분자는 김태수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그 사람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이면 서울에 집 2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사업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를 키울 거라고. 저는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고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정분자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이 집 몸뚱이까지 다 털어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정분자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신혼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고 친정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뱃속의 아기였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잠잘 곳도 없었고 겨울이었는데 찜질방과 사우나를 전전하며 배를 움켜쥐고 잤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 후 50년 저는 여기서 이 세탁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재봉 솜씨 하나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남의 옷을 빨고 다리고 깃고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간혹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10월 정분자는 오늘도 세탁소 문을 엽니다. 오후 3시쯤 띵그랑 세탁소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70대 중반쯤 보이는 깔끔한 옷차림의 남자. 정분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뭘 맡기실 건가요? 양복상의 하나요. 얼룩 좀 빼주세요. 정분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접수중 쓰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10에. 그 순간 정분자의 손이 멈춥니다. 이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50년 전 그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틀림없습니다. 김태수? 성함은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김태수입니다. 정분자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찾으러 오세요. 남자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정분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음으로 50년 만에.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글쎄요. 제가 손님을 워낙 많이 받아서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남자가 나갑니다. 띵그랑. 문이 닫힙니다. 정분자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김태수? 50년 만에 내가 내 앞에 나타났구나. 그날 밤 정분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갑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50년 만에 내 입으로 말했다. 정분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엽니다. 제일 밑에 숨겨둔 낡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혼인신고서, 그리고 빛바랜 접수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지.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냥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행복했는데. 사진 속 젊은 정분자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김태수? 그 역시 웃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30분. 김태수가 세탁소를 다시 찾아옵니다. 양복을 받아들며 감탄합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네. 2만 원입니다. 김태수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장님, 이 세탁소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좀 됐죠. 문을 나서다가 멈춥니다. 저기,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세탁이 필요한 게 좀 더 있어서요. 김태수가 나갑니다. 정분자는 그제서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펼칩니다. 다음에 또 온다고? 그래. 와라. 자주 와. 내가 준비할 시간을 줘서 고맙다. 그날 밤 정분자는 낡은 노트북을 켭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합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백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화번호를 메모장에 적습니다. 010-5678-1234. 비싼 양복에 와인 얼룩.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동네에 왔다는 건 이 근처에 산다는 거야. 다음 날 정분자는 평소보다 일찍 세탁소를 닫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걷기 시작합니다. 슈퍼 앞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납니다. 혹시 이 근처에 70대 중반 남자분 보셨어요? 키 크고 양복 입고 다니는. 혹시 언덕 위 빌라에 사는 김 씨 말하는 거요? 그 양반 맨날 산책 나오던데. 102호던가?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정분자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숨이 찹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 102호 앞에 섭니다. 문패를 봅니다. 김태수? 진짜 내가 여기 살고 있구나. 정분자는 핸드폰을 꺼내 빌라 사진을 찍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지. 그럼 가족은?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천천히 알아내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분자는 돌아섭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정분자의 온몸이 굳습니다. 천천히 돌아봅니다.
김태수가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 아, 네. 저기, 실은 이 근처에 사는 단골 손님 집을 찾다가 길을 잃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어디 찾으시는데요? 제가 이 동네 산지 좀 돼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방금 전화로 길 알아냈어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황급히 돌아서려는데 김태수가 말합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히 가세요. 이 언덕길이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정분자는 빠르게 내려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망했다. 들켰나? 아니야, 아직 확신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정분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김태수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로 합니다. 매일 저녁 6시 김태수는 언덕 아래 슈퍼에 갑니다. 정분자는 그 시간에 맞춰 슈퍼 근처를 배회합니다. 저녁 6시 10분 김태수가 슈퍼에서 나옵니다. 정분자는 슈퍼 반대편에서 걸어옵니다. 마주칩니다. 사장님, 여기 자주 오세요? 이 근처에 친구가 살아서요. 가끔 들르죠. 그렇군요. 저는 여기 사니까 맨날 와요. 김태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저기,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마침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서요. 정분자는 속으로 웃습니다. 걸려들었군. 하지만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합니다. 글쎄요. 저 바빠서 10분만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세탁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럼 10분만요.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두 사람이 앉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꽤 됐죠. 저는 3년 전에 이사 왔어요.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가족은 안 계세요? 김태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좀 심하셔서. 다른 가족은 없어요. 정분자는 속으로 기록합니다. 어머니만 있고 다른 가족은 없다. 그럼 그 여자는? 아이는?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네. 자식은? 정분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커피잔을 꽉 쥡니다. 없어요. 김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화제를 돌립니다. 사장님은 세탁소 일을 정말 오래 하신 것 같아요. 50년 했으니까요. 50년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별로 대단할 것 없어요. 그냥 살려고 한 거죠. 김태수는 정분자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정말 어디서 본 적 없을까요? 정분자의 심장이 쿵 뛰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뭔가 낯익다는 느낌? 손님, 70살 넘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착각하신 거겠죠. 정분자가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저 가봐야겠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김태수가 뒤에서 말합니다. 사장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분자는 천천히 돌아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분자예요. 그 순간 김태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분자. 정분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태수 씨. 50년 만이죠? 김태수는 얼어붙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분자 씨? 정말 당신이에요?
정분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카페를 나갑니다. 그날 밤 정분자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봅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날 기억했어. 내가 날 알아봤어. 50년 전 넌 날 버렸지. 5천만 원 빚을 떠안기고 뱃속에 아기까지 죽게 만들고 난 50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그런데 넌 어떻게 살았니? 편하게 살았니? 행복하게 살았니? 이제부터 알아볼 거야. 내 삶을, 내 비밀을, 내 약점을, 그리고 복수할 거야. 하지만 내 복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야. 널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널 기억하게 할 거야. 평생 나를, 내가 버린 그 여자를 잊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한편 김태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정분자 50년 만에 그 사람을 김태수는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정분자와 자신의 사진. 분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어떡하지? 며칠 후 김태수는 다시 세탁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탁물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세탁물은요? 분자 씨, 저 좀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손님이라고 부르세요. 전 사장이고 당신은 손님이니까요. 부탁이에요. 제발 30분만. 6시에 가게 문 닫아요. 그때 오세요. 저녁 6시. 두 사람은 세탁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분자 씨, 아니 사장님, 저 정말 뭐가 궁금한데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분자는 웃습니다. 비웃음입니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당신이 5천만 원 빚을 떠안기고 사라진 후에 어떻게 살았냐고요? 김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살았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찜질방에서 자면서 뱃속에 아기를 잃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 아기를? 네, 당신 아이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임신한 줄.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정분자는 일어섭니다. 이제 가세요. 할 말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사과를 하고 싶어서. 사과요? 50년 지나서? 늦은 거 알아요. 하지만 정분자는 문을 엽니다. 나가세요. 사장님, 정분자가 고함칩니다. 나가라고요. 김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평생 죄책감에 그 죄책감 평생 가져가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분자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5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제 겨우 시작인데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정분자는 요양원 팸플릿을 펼쳐놓고 연구합니다.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태수는 매일 오후 2시쯤 온다고 했지. 그럼 나는 오전에 가야겠어. 다음 날 오전 10시. 정분자는 요양원 문을 엽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근처에 사는데요. 자원봉사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요?
저희가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어르신들이랑 얘기 상대되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네,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랑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서요. 그럼 먼저 간단한 서류 작성 부탁드려요. 주 몇 번 정도 오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요. 완벽해요. 서류를 작성한 정분자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김옥순 할머니 계세요. 치매가 좀 심하셔서 대화가 잘 안 통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말벗이 되어드리면 좋아하세요. 정분자는 문을 엽니다. 창가 쪽 침대에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있습니다. 백발의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얼굴 윤곽은 김태수를 닮았습니다. 정분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사람이 김태수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습니다. 누구세요? 정분자입니다. 오늘부터 자원봉사 나왔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김옥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 태수, 언제 와요? 정분자의 손이 떨립니다.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 봐요? 매일 와요. 착해요. 김옥수는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정분자는 시계를 봅니다. 오후 1시 50분. 김태수가 올 시간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또 올게요. 정분자는 서둘러 방을 나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김태수가 나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정분자는 재빨리 계단 뒤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김태수는 어머니 방으로 걸어갑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정분자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효자. 매일 찾아오는 효자. 그렇게 착한 아들이. 왜 나한테는. 정분자는 주먹을 쥐고 요양원을 나옵니다. 일주일 후 정분자는 다시 요양원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오전 시간. 할머니, 저 왔어요. 김옥수는 정분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세요? 지난번에 왔던 자원봉사자예요. 정분자라고요. 정분자는 할머니 곁에 앉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책 읽어 드릴까요? 좋아요. 정분자는 가져온 시집을 펼칩니다. 하지만 읽다가 슬쩍 화제를 돌립니다. 할머니, 아드님 태수 씨 말이에요. 예전에 결혼하신 적 있어요? 김옥순의 표정이 굳습니다. 결혼 했었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쁜 여자. 도망갔어.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김옥수는 머리를 쥐어짭니다. 이름이 최모였지. 최은희. 그래, 최은희. 김옥순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그 여자가 우리 태수 망쳤어. 돈 다 가지고 도망갔어. 정분자는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래, 사업 자금 다 가지고 도망갔어. 그것도 다른 남자랑. 정분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최은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럼 김태수는? 할머니, 그럼 태수 씨는 어떻게 됐어요? 김옥수는 울먹입니다. 우리 태수? 빚만 남았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 여자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 정분자는 숨이 막힙니다. 그럼 내가 알던 이야기랑 다른데? 정분자는 곧장 구청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신문 자료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신문을 뒤집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1976년 7월 기사. 신혼부부 사기 피해, 남편 행방불명. 신혼 1년차 부부가 사업 자금 사기를 당했다. 아내 정모 씨는 남편 김모 씨가 대출을 받아 사업 파트너에게 넘긴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남편 김 씨 역시 사기 피해자로 밝혀졌다. 정분자는 신문을 꽉 쥡니다. 계속 읽습니다. 김 씨는 사업 파트너 최모 씨에게 속아 전 재산과 대출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씨는 김 씨에게 아내 정 씨 명의의 대출을 권유했고 그 돈을 받자마자 다른 남성과 함께 도주했다. 정분자는 신문을 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럼 김태수도 당한 거였어? 정분자는 계속 신문을 뒤집니다. 1976년 9월 기사. 사기 사건 관련 남성, 한강에서 투신 시도. 사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한강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되었다. 정분자는 숨이 막힙니다. 다음 기사. 1977년 1월. 사기 피해자 김모 씨, 10년형 구형. 사기 피해자였던 김모 씨가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년형. 감옥에 10년을. 그럼 그동안 정분자는 계산합니다. 1977년에 감옥에 들어갔으면 1987년에 나왔겠네. 정분자는 세탁소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50년 동안 나만 힘들었다고 생각했어.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사람도 당한 거였어. 최은희한테. 정분자는 다시 그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제일 밑을 뒤집니다. 거기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주소가 적힌 봉투, 반송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수취인 불명. 정분자는 봉투를 엽니다. 편지를 꺼냅니다. 김태수의 필체. 분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나는 당했다. 최은희한테 모든 돈을 빼앗겼다. 당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까지. 나는 당신을 찾아갈 얼굴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죽지도 못했다. 이제 나는 감옥에 간다.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 그냥 미안하다. 평생 미안하다. 태수. 정분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십니다. 이 편지, 내가 이미 이사가고 없어서 받지 못한 편지. 그럼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 둘 다 최은희한테 당한 거였어. 정분자는 김태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세탁소에서. 저녁 7시. 김태수가 세탁소 문을 엽니다. 앉으세요.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정분자는 편지를 밀어넣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죠? 김태수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걸 어떻게? 반송되어서 돌아온 거였어요. 제가 이사가고 없었으니까. 최은희, 그 여자가 진짜 범인이었죠?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도 당했어요. 정분자는 차갑게 묻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에는요? 그 여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다른 남자랑. 저는 빚만 남았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한강에서.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 후에 살기 위해서 다른 사기 조직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10년 있었어요. 정분자는 듣고 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포기했어요. 어차피 저는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정분자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뱃속의 아기 당신 아들이었어요. 죽었어요. 김태수가 울먹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5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매일 밤 당신을 저주했어요.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우리 둘 다 최은희한테 당한 거였어요. 그럼,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날 버렸어요. 어떤 이유였든 날 혼자 두고 갔어요. 편지 한 통으로 끝낸 거예요. 정분자는 일어섭니다. 최은희,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행방이. 정분자는 냉소합니다. 찾아야죠. 진짜 복수는 그 여자한테 해야 하니까. 김태수가 놀랍니다. 진짜 복수? 5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죠. 김태수, 당신도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김태수는 주먹을 줍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어떻게 함께해요. 우리 둘이서 그 여자를 찾아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돌려줘요. 김태수는 정분자를 바라봅니다. 정말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적은 따로 있으니까. 김태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분자 씨, 이번엔 당신을 지킬게요. 지키긴 뭘 지켜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은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50년 만의 협력, 증오와 원망 사이에서 피어난 기묘한 동맹. 정분자는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최은희의 아들 최진우. 며칠 후 드디어 찾아냅니다. 최진우 53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 찾았어요. 최진우. 강남에 있어요.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정분자와 김태수는 강남의 한 부동산 앞에 섭니다. 깔끔한 간판. 최진우 부동산.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매물 찾으세요? 매물은 아니고요. 최진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머니가 최은희 씨시죠? 최진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최진우는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어머니 50년 전에 사기를 쳤어요. 우리한테.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어머니는 이미 감옥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진 건 상관없어요? 당신 어머니 지금 어디 있어요? 최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몰라요. 어머니랑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왜 연락을 끊었어요? 최진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가 또 사기를 쳤어요. 뭐라고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프다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었어요. 3천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박에 다 썼더라고요. 경마장에서.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요?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주 가던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요?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정분자와 김태수는 인천으로 향합니다. 차이나타운 골목골목을 누빕니다. 5번째 여관. 주인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입니다. 이 사람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최 씨? 3층에 있어요. 302호. 정분자와 김태수는 서로를 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50년 만에 정분자와 김태수는 302호 앞에 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김태수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 늙고 쇠약한 목소리. 문이 열립니다. 80대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백발의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윤곽은 50년 전 사진과 같습니다. 최은희입니다.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최은희는 김태수를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눈이 커집니다. 혹시 김태수? 네. 최은희는 비틀거립니다. 어떻게 날. 저는 정분자예요. 김태수 전 부인. 최은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들어와요. 방 안은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고약합니다. 최은희는 침대에 앉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정분자와 김태수는 서서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50년 전 당신이 한 짓 기억하죠? 최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억해요. 다. 왜 그랬어요? 최은희는 긴 한숨을 쉽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유예요? 최은희는 고개를 떨굽니다. 저도 당했어요. 뭐라고요? 제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실무자였을 뿐이에요. 돈을 모으면 그 사람들한테 바쳐야 했어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였어요. 정분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말도 안 돼요. 최은희가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김태수가 서류를 받아봅니다. 계약서, 협박 편지, 사진들. 정말로 최은희 위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 아직도 있어요? 최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어요. 더 커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최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씁니다. 대응개발. 그거 지금 엄청 큰 회사 아니에요? 최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50년 전엔 작은 사채업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건설회사가 됐죠. 사기로 모은 돈으로. 그럼 진짜 범인은 회장 박철민.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정분자는 최은희를 내려다봅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가해자예요. 저도 사람들을 속였어요. 용서받을 생각 없어요. 최은희가 기침을 합니다. 심하게 피가 묻어납니다. 폐암이에요. 말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아니 2주? 최은희는 두 사람을 봅니다. 미안해요. 정말 당신들 인생 망친 거. 하지만 박철민, 그 사람만은 반드시 벌받게 해주세요. 최은희는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여기 다 있어요. 박철민이 한 짓들. 50년치 증거. 저는 언젠가 이걸 세상에 알리려고 모아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했어요. 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격이 있으니까. 복수할 자격.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을 거예요. 정분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최은희를 봅니다. 증오했던 여자. 하지만 그 여자도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정분자와 김태수는 세탁소로 돌아와 최은희가 준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서류, 녹음 테이프,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이건 1975년도 사기 피해자 명단. 여기 우리 이름도 있네요. 박철민이 최은희한테 보낸 협박 편지. 여기 보세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김태수가 녹음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오래된 테이프, 잡음이 심합니다. 하지만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돈을 더 모아와. 이번 달 목표는 5천만 원이야. 못 채우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최은희의 떨리는 목소리. 알겠습니다. 꼭 채워오겠습니다. 최은희도 협박당하고 있었네요. 정분자는 다른 서류를 펼칩니다. 그리고 눈이 커집니다. 이건 박철민의 다른 사기 사건들 수십 건이에요. 피해자가 수백 명.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50년 전 일들이에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여기 2020년도 서류도 있어요. 박철민이 대응개발을 운영하면서 한 비리들, 횡령, 탈세, 뇌물. 이건 공소시효가 안 지났어요. 며칠 동안 정분자와 김태수는 피해자 명단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강수, 58세, 현재 대응개발 상무. 이 사람, 20년 전에 박철민한테 당했다고 나와 있네요.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받았다가 거절했더니 좌천당했대요. 그 후 20년 동안 한직에 있다가 최근에 겨우 상무가 됐고요. 이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도 있겠어요. 직접 만나요. 이강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전화로 하신 말씀이 박철민 회장에 관한 거라고 하셨는데 정분자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박철민이 50년 동안 저지른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이강수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건 대체 저희는 50년 전 박철민한테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를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요. 내부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보고 배신하라는 거예요?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예요. 이강수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복이 우리도 무서웠어요. 50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싸워야 해요. 당신도 20년 동안 당하고 살았잖아요. 이강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강수는 내부 고발을 준비합니다. 대응개발의 비리 자료를 더 모읍니다. 횡령 증거, 탈세 자료, 비자금 계좌, 그리고 정분자에게 전달합니다. 정분자와 김태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합니다. 50년치 범죄 기록, 최근 비리 증거, 내부자 증언, 완벽합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하면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왜요? 한 방에 끝내야 해요. 박철민이 빠져나갈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정분자는 달력을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대응개발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때 공개해요. 모든 주주들 앞에서
대응개발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대 위에 박철민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70대 후반.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사회자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주주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분자가 손을 듭니다. 네, 뒤쪽 여성분. 정분자는 일어섭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박철민은 정분자를 무심히 봅니다. 정분자는 무대 앞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자입니다. 50년 전 박철민 회장한테 인생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장래가 술렁입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굳습니다. 1975년 박철민은 최은이라는 여자를 시켜서 수십 명을 속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박철민이 일어섭니다. 뭐 하는 짓이야? 보안. 하지만 정분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정분자는 서류를 높이 듭니다. 50년 동안 박철민이 저지른 사기, 횡령, 탈세의 증거. 김태수도 일어섭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강수도 일어섭니다. 저는 대응개발 상무 이강수입니다. 박철민 회장의 비리를 증언하겠습니다. 장래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박철민은 당황합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박철민이 최은희한테 보낸 협박 편지. 여기 사기 피해자 명단. 여기 횡령 증거.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김태수가 녹음기를 틉니다. 박철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돈을 더 모아와. 이번 달 목표는 5천만 원이야. 장래가 술렁입니다. 박철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박철민 회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탈세. 모두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박철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이 대응개발을 압수수색합니다. 박철민은 긴급 체포됩니다. 뉴스가 속보를 전합니다. 대응개발 박철민 회장 50년 전 조직적 사기 혐의로 구속. 피해자 수백 명, 피해액 수십억 원 추정. 정분자와 김태수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봅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3개월 후 박철민의 재판이 열립니다. 정분자와 김태수는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저는 1975년 박철민이 운영하던 사기 조직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뱃속의 아이도. 5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박철민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옵니다. 징역 15년, 전 재산 몰수, 피해자들에게 배상. 정분자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숨을 쉽니다. 끝났다. 정말로. 일주일 후 정분자는 인천여관을 다시 찾아갑니다. 302호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정분자는 문을 엽니다. 최은희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정분자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분자 씨에게. 뉴스를 봤어요. 박철민이 잡혔다는 뉴스. 고마워요. 당신이 해냈어요. 제가 못한 일을.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해요. 너무 아파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망친 거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미안해요. 정분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도 불행했네요. 최은희의 장례식.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 최진우가 와 있습니다. 정분자와 김태수도 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후회하셨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들을 알아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김태수가 말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분자는 하늘을 봅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네, 끝났어요. 판결 후 정분자와 김태수는 한강공원을 걷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분자 씨, 이제 우리 헤어져야죠. 김태수는 멈춰섭니다. 왜요? 이제 복수도 끝났는데.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저를 버린 사실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김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김태수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지 마세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다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각자의 길로. 1년 후 정분자는 세탁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정분자 세탁소에서 희망 공방으로 젊은 여성 몇 명이 안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분자는 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천천히 정확하게. 선생님,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정분자는 미소 짓습니다. 50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도 처음엔 서툴렀어요. 문이 열립니다. 김태수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왜 왔어요? 개업 축하드리러요. 김태수는 꽃다발을 건넵니다. 정분자는 받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김태수는 꽃다발을 내려놓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축하는 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나가려다 멈춥니다. 분자 씨,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김태수는 나갑니다. 정분자는 꽃다발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어듭니다. 코에 갖다 댑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선생님, 저분 누구세요? 정분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정분자는 창밖을 봅니다. 김태수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봄이 왔습니다. 희망 공방 앞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분자는 문 앞에 서서 벚꽃을 봅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한 장, 두 장. 정분자의 손에 꽃잎이 앉습니다. 정분자는 그것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응, 그래. 정분자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정분자는 혼자 공방에 남아 정리를 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김태수입니다. 또 왔어요? 김태수는 아무 말 없이 편지 한 통을 내밉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정분자는 편지를 받습니다. 펼쳐봅니다. 분자 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화롭게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당신을 한번 만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대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면서 자꾸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분자, 분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당신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당신 집안이 가난하다고. 그게 어머니가 평생 후회하셨던 일이래요. 만약 결혼을 허락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정분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내일 오시겠어요? 정분자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가야죠. 다음 날 정분자는 검은 옷을 입고 요양원 장례식장에 갑니다. 영정사진. 김옥순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고 있습니다. 정분자는 향을 피웁니다.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영정 사진을 봅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김태수가 옆에 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이제 혼자네요. 네, 이제 정말 혼자예요. 저도 혼자예요. 김태수는 정분자를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오랜 침묵. 우리 친구는 될 수 있을까요? 김태수는 놀랍니다. 친구요? 네. 연인이나 부부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 정도는. 김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천천히 가요. 우리 나이에 뭐가 급해요. 네. 천천히. 1년 후 희망 공방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제자들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 정분자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도 함께. 어느 봄날 오후 정분자는 공방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김태수가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벚꽃을 봅니다. 꽃잎이 흩날립니다. 분자 씨, 이제 용서해 주셨어요? 정분자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글쎄요. 용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분자는 김태수를 봅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분자는 다시 벚꽃을 봅니다.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증오하는 데 썼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정분자는 미소 짓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은 벚꽃을 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꽃잎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아름답고 슬프고 희망적인 순간. 마지막 봄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아요. 김태수가 미소 짓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봄이 남아 있어요. 네, 아직.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함께 벚꽃을 봅니다.